국민이라는 거 내 앞에 와가지고 지금 살려주세요 하고 재판받는 사람이지. 그렇죠. 어떻게 니네가 내 주인이야. 이게 솔직히 말해서 그 생각이 있는 거라니까. 예. 아니 이쯤 되면 이거 즐기는 거 아닐까 싶어. 너네 내 생각 궁금하지? 한번 맞춰봐. 이런 게 아니면 이게 무슨 짓이냐고 도대체. 아니 근데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진짜 중요한 헌재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헌법재판관들 지금 대한민국 운명이 걸린 윤석열 파면 선고를 아직도 언제 하는 거야? 선고일을 잡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도 계속 지금 확인하고 있는데 아직도 잡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헌법재판관의 인식을 좀 엿볼 수 있는 과거의 영상이 하나 있더라고. 네네. 그래서 그 영상을 좀 가져와 봤거든요. 최광욱 의원하고 김형두 재판관의 만남 영상입니다. 네. 요거를 좀 보면은 뭐야? 그러니까 뭐 약간 좀 나는 뭐 김형두를 비판하자고 이 영상을 갖고 온 게 아닙니다. 이 헌법 재판관들의 인식이 예. 어떤지 잠깐 엿볼 수가 있어서 가져와 봤는데요.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그 법원의 주인이 판사라고 하셨어요. 기억나시죠? 예. 헌법재판소는 주인이 그러면 누구예요? 재판 그러니까 뭐 간단히 말씀하고 아니, 아까는 단호하게 말씀하셨으니까 헌법재판소의 주인은 행사기관이 저는 주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헌법재판관이네요. 헌법재판소의 주인은 네네. 국회는 국회의원이 주인이고. 이제 그렇죠. 예. 저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신다는 걸 이게 너무 놀라웠어요. 이 굉장히 중요한 장면인 것 같아. 예. 아니 뭐 김형두 재판관님을 난 지금 뭐라고 하고 싶은 마음은 아하, 없어. 네네네. 그러니까 헌법 재판관들이 자기들이 헌법 재판소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뭐 국민이 뭐 어쩌고 저쩌고 나라의 운명이 어쩌고 저쩌고 전혀 중요하지 않지. 중요하지 않지. 맞아요. 예. 와 이걸 저런 인식을 다뤘더라고요. 갖고 있지. 난 그리고 한때 국회의원이었다는 걸 새삼 또 다시 그러니까 나도 네. 화면 보니까 내가 국회의원이었네. 예, 아니 진짜 좀 새삼스럽더라고. 아, 그러니까. 네. 사실은 저 인식이 제가 저 첫머리에 법원의 주인이 판사라고 하셨잖아요.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네. 그 앞에 질문이 있었어요. 그때 어떤 문제의식이 있었냐면 저 법관으로 재직하던 시절에 그 판사라는 위치에서 다른 법원 공무원분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너무 좀 뭐랄까 그 인정을 받지 못했어. 그러니까 이 동료로 취급을 안 한 거야.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법원 공무원 노조가 직접적으로 성명을 낸 최초의 후보자였습니다. 근데 자격이 없다. 그랬나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도대체 그랬어? 어떤 인식을 갖고 있길래 그런 얘기를 듣는지 그거를 물어보는 과정이 있었고 그래요.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돼서는 그래도 좀 뭔가 생각을 하고 나왔겠지 하고 다시 한번 그 인식을 확인해보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 말씀 들어보시면 알지만 그냥 내가 주인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맞습니다. 나 계속 그렇게 생각해 왔다. 네. 근데 그게 저 사람만의 인식이 아니고 실제로 저렇게 생각해요. 그거를 제가 늘 말씀드린 거예요. 이 국민들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우리가 행사한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런 것 같아요. 나의 노력과 나의 인내심과 나의 의지를 바탕으로 해서 이 자리에 내가 올라왔고 이 자리에서 주어지는 나한테 여러 가지 이 혜택이나 특권이 당연히 그러니까 있어야 되는 거고 내 노력에 대한 보상으로. 그거 내 것이고. 그렇지. 네. 내 국민이라는 거 내 앞에 와가지고 지금 살려주세요 하고 재판받는 사람이지. 그렇죠. 어떻게 니네가 내 주인이야. 맞아. 이게 솔직히 말해서 그 생각이 있는 거라니까. 예. 그래서 그러면 국회 주인은 국회의원이고 하니까 예 그렇죠라고 딱 답을 하더라고. 예. 그러니까. 와.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선고 기회를 안 잡는다고 난리를 치는데 그분들은 뭔가 좀 여유가 있는 것 같아. 박근혜 탄핵 때는 그래도 헌법재판관들이 뭐 밤새서 일하고 그랬다면서요. 근데 지금은 그랬었어요. 예. 평의도 원래 2시에 했는데 3시로 미루고 잠깐 하고 말아. 잠깐 하고 끝난다는 거야. 짧게는 1시간. 그리고 칼퇴근. 칼퇴근. 네, 그리고 길어야 뭐 2-3시간이라는 거야 지금도. 지금이 그럴 때냐고. 이거 진짜 정말 너무 괴롭습니다. 나 왜 이거. 그런지 알았다. 인식이 저러니까. 네. 무슨 뭐 주말에 테니스 약속 잡아놨다는 보도도 있고 그랬죠. 그러니까요. 법관이, 네. 헌법재판관이. 4월 12일 날 네. 그 부부가 참석하는 그 테니스 대회 참가 신청했다고 뭐 그런 얘기가 있긴 그랬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지금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권한 행사를 안 하니까 그냥 나라 자체가 혼돈으로 빠져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정말 무책임에 극치고 네. 아니 지금까지도 뭐 이렇게 어려운 숙제 받은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내란 행위를 가지고 중대하게 헌법과 법률 위반했냐 아니냐만 본인들이 판단하면 되는 건데 마음속에 내 안에 내가 너무도 많은 것 같아요. 막 이것도 생각해
생각해야 되고 임명권자도 생각해야 되고 또 아스팔트 생각해야 되고 향후에 본인이 또 어떤 자리 가야 되나 이런 것들까지 지금 생각하기 때문에 이 결론을 못 내리는 거 아니냐. 그냥 심플하게 법과 원칙대로 해서 결정 내리면 뭐가 어렵습니까? 네. 저는 저 헌법재판관들의 그 인식을 최강 의원께서 현직 계실 때 잘 짚어주셨는데 굉장히 이 시험 권력, 그러니까 시험 권력들이 이 선출 권력들을 무시하고 권력의 시원적 근원이라고 하는 국민들을 얼마나 무시하고 있는지가 저 기저에 그냥 깔려 있다. 예. 사실은 저는 저 상황에서 그러면 국회의 주인은 국회의원이겠네요. 이렇게 하면 난 멈칫할 줄 알았어. 아차할 줄 알았어. 그거 좀 거기서 다르잖아. 그거 따차 했을 것 같아 나갔다도. 근데 그냥 바로 나오잖아요. 예, 말씀해 그렇죠. 주시잖아요. 예, 바로 이거 진짜 그러더라고요. 황당한 거지. 예. 그러니까 자리를 차지한 사람이 주인이라는 거죠. 예. 아니 근데 그동안에 이제 재판 지연에 대한 이유가 만약에 있다면 그때마다 나왔던 게 이재명 항소심이었잖아요. 그렇잖아. 그게 변수였잖아. 근데 이제 그게 상수로 끝났잖아. 그러면 이제는 지연의 만의 목적을 가진 사람이 있다면 그 이유가 이제 상실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그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 선고는 사실 법률적으로나 무슨 논리적으로는 전혀 연관성도 없고 네, 없죠. 그걸 이유로 헌재 선고를 미룬다는 거는 말도 안 되는 되고. 건데 네. 이른바 정략적인 고려를 하고 있는 거 아니냐는 얘기가 나왔던 거죠. 하도 선고를 안 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당장 대선 구도와 관련해서 3월 26일 선고를 보고 선고를 내리려고 저렇게 끄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이제 선고가 미뤄졌던 건데 네. 이제 어제 그 선고가 나오고 나면 그 모르겠어요. 혹시 뭐 4월 2일 재보궐선거 결과 보고 선고하자 그러려나. 아, 이게 무슨 의미가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데 하여튼 그러면 평생 못하지.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상황이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온갖 추측이 난무하고 있는 상황이죠. 글쎄 왜냐면 말입니다. 예. 이럴 수 없는 사안이거든. 아니 이쯤 이거는. 되면 이것들이 지금 즐기는 거 아닌가 싶어. 너네 내 생각 궁금하지? 한번 맞춰봐. 뭐 이런 게 아니면 이게 무슨 짓이냐고 도대체. 아니 근데 저는 처음에 이제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 이제 2주 안에 전 당연히 나올 줄 알았고 그렇죠. 지나가면서 이제 어떤 생각했냐면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나 지금 여론 지형이 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재판관들이 나라를 위해서 8대 0으로 만들려는 그 노력과 합의를 지속하는 줄 알았는데 이제 지금에 와서 보니까 네. 이젠 그 정도가 아니라 안에서 정말 누가 알박기 하고 누가 좀 땡깡 피고 있는 거 아닌가. 우리가 평의 안에 들어가 볼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렇습니다. 예. 누군가가 그렇게 하고 있지 않으면 방해하고 있지 않으면 네. 이렇게까지 지연될 수는 없다. 근데 거기에 대한 힌트를 우리가 일부 얻었죠. 한덕수 결정문에 보면 어느 한 사람은 말도 안 되는 법 창조에 가까운 논리를 써가지고 한덕수 변호인 수준으로 결정문을 쓴 분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누군가가 안에서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윤석열을 복귀시키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이렇게까지 지연되는 거는 설명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아, 그 어제 이제 이재명 항소심에서 이제 무죄 선고가 나왔는데 이것이 또 재판관들의 영향을 끼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이제 분석들이 나오는데 그런데 그 영향의 방향성은 또 다양하게 분석들이 되더라고요. 이재명 이제 무죄 나왔으니까 네네. 야 우리 전략들 이제 다 끝났다. 빨리 윤석열 파면시키자. 요렇게 이제 분석하는 사람도 있고 또 누군가는 야 이재명 무죄 나왔어. 야 이러다가 우리 이제 다 죽는다. 야 윤석열이라도 살리자. 그런 분석을 하는 사람들도 있던데 그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게 양쪽 다 해석이 가능한 상황인데 저는 그래도 헌법재판관들이 지금 뭐 나름대로 안에서 전 정치질 일부 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상황에서 대통령을 직에 복귀시킨다라는 것은 네. 그 다음을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게 상상 불가의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예. 만약에 윤석열이 직에 복귀한다? 그러면 우리는 친위 쿠데타를 벌였던 사람한테 칼을 뺏었다가 또 칼을 쥐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저는 현실적으로는 그 다음 부분에 있어서는 감당 못할 상황이 발생할 게 너무나도 명확하기 때문에 전 두 가지 해석이 다 가능은 합니다만은 그래도 저는 좀 질질 끌다가 그래도 저는 뭐 파면하는 쪽으로 다음 주쯤에 예, 저는 뭐 결정을 그래도 내리기는 할 것이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결국 어찌됐든 내일은 안 되는 거죠? 근데 모르겠어요. 오늘 뭐 일단 5시까지는 좀 한번 기다려 봐야 가능성이 있어요? 되겠죠. 5시 까지는? 해서 뭐 예를 들면 금요일 날 하든 아니면 다음 주 월요일이 또 3월 달에 마지막 날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다음 주 월요일까지는 한번 좀 기대는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아니 근데 생각합니다. 내일은 좀 불가능해. 내일 평의가 잡혔다는 그 거를 내일 선고는 아닌 네. 게 거의 내일 평이 확실해 잡혔죠. 보여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내일은- 내일은 아니야. 불가능해요. 선고를 내일. 그래서 내일 만약에 선고기를 이렇게 정할 수는 네. 있겠죠. 그러면 다음 주 뭐 월요일까지. 월요일이나 화요일이나 이제 요런 가능성은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이런저런 얘기하는 사람이 진짜 많거든. 네. 그런데 그 사람들한테 딱 질문 하나만 들어가면은 알아 누워. 막 다 얘기해 막 뭐 이래 갖고 누가 지금 안에서 땡깡 부리고 뭐 막 난리야. 그리고 뭐 5대 3이고 뭐 막 난리야. 5대 3으로 뭐 기각이고 뭐 다 난리야. 네, 네. 질문 하나 딱 들어가. 그거 어디서 들었어요? 그러면 아무것도 못해. 그 질문 하나만 맞아, 들어가면 맞아. 말을 못하더라고 진짜. 흔히 말하는 요즘 지라시 전쟁이 네. 정말 전쟁 수준으로 벌어지고 그렇습니다. 이거 어떻게 취재하냐고. 이런 상황에서는 그냥 그 인간의 본질이나 그 직업을 가진 사람들의 속성으로 들어가서 그냥 추측하는 게 그나마 제일 나을 수 있어요. 제가 보기에 헌법재판관들한테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정도 상황에서 그 헌법을 지키고 국가의 혼란을 막겠다라는 그런 의지 이런 거를 기대하는 거는 이제 버려야 되는 거잖아요. 이미 너무 늦어졌어요. 그럼 지금은 이제 소위 어느 쪽을 대세로 보고 어디에 편승하는 게 내 앞으로의 인생을 편안하게 지낼 수 있을 것인가. 네. 그것만 남은 거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그럼 여론 형성이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어제 그 항소심 무죄 판결이 선고된 뒤에 이 상황은 누가 봐도 이제 이 어떤 대선으로 향하는 흐름을 막을 수 없는 상황이 됐다라는 거는 그 정도는 인식을 할 것 같고요. 네네. 그리고 이 사람들이 그거를 정면에서 거스르고 자 법원에서 이재명을 막지 못했으니 내가 목숨 걸고 이거를 저지해가지고 이재명을 어떻게든 대통령이 못 되게 내가 이 수구 카르텔의 선봉이자 전사가 돼가지고 앞장서서 내가 이걸 하리라. 그럴 사람은 배짱은 없어요. 예, 네. 없어. 그럴 배짱은 왜냐하면 없어요. 내가 하도 답답해가지고 예. 그 당시에도 보지 않았던 헌법재판관들 청문회를 다 봤어. 근데 자기 생각을 정확하게 얘기하는 사람이 없더라고. 조리 있게 설명을 전혀 못해. 아니, 없어요. 없어요. 정말 막 그 애매하게 뭐 무슨 질문이든 한번 심사숙고해 보겠습니다. 그거는 제가 말씀드리는 게 부적절합니다. 네, 뭐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헌재 선고가 하루라도 빨리 나야 되는 건 맞는데 네, 다음 주 월요일은 몰라도 화요일은 좀 아니지 않을까요? 화요일은 또 아니에요? 왜? 아니 그렇게 몇 달을 끌다가 하필 4월 1일 만우절날 선고를 한다고? 만우절? 무슨 헌재가 만우절까지? 아니 그럼 헷갈릴 거 아니야. 이거 뉴스가 떠도 이게 나는 고려할 수 만우절 있다고 봐. 가짜 뉴스인지 아닌지. 난 그거 고려할 수 있다. 제발 좀. 지금의 헌재라면. 그러니까 월요일은 가능해도 그걸 화요일은 아닐 것 고려해서 같은데. 그냥 월요일 날 하는 게 제일 낫죠. 월요일로 갈래요? 그래. 월요일에 좀 해라 좀 이제 좀 제발 좀. 상징성 있잖아. 3월은 안 넘겼습니다. 그렇죠. 요거 하려고. 요거 월요일은 하려고. 3월이에요? 3월 31일. 그래? 월요일은 3월 월요일을 31일. 좀 일단 한번 기다려 보는데 31일. 근데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헌법재판소가 헌법을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기관이거든요. 네. 근데 헌법을 파괴한 내란 우두머리를 직에 복귀시켜 준다 그러면요. 헌법재판소도 더 이상 존재 이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이미 하나의 헌법 가치를 이유고. 많이 훼손했어 지금. 그렇죠. 그게 네. 하나의 이유고 또 하나는 자꾸 이렇게 각하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각하를 하려면은 이번에 그 각하를 그 조한창 그 정영식 두 분이 했잖아요. 네. 아예 밥상에 올리지 않고 절차적인 문제로 그냥 판단을 안 해버리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한덕수는 그 기일을 한 번 열었고 윤석열은 12번 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차이가 있는 게 이미 각하를 하기에는 너무 늦은 거예요. 너무 많은 절차를 밟아왔어. 아니 그동안에도 본인들이 평의 열어가지고 만장일치된 걸로 계속 절차를 밟아왔는데 이제 와서 각하로 쓰고 나는 의견도 얘기 안 하고 그냥 입구 컷을 해버리자. 그건 불가능하고. 이거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기각으로 합리적이네. 가긴 갈 겁니다. 각하 얘기한 사람이 한 명 더 있는데? 이철우 지사. 이철우 도지사도 각하 얘기했지. 뭐 자기 충성 맹세하는 거 아니야? 깜짝 놀랐네. 그거는 좀만 약간 합리적으로 보이네요. 그래서 기각으로 갈 거니까 재판을 할 때 재판관들이 자기 이름 걸고 써야 되잖아요. 네. 역사에 남는 건데 헌법재판소가 헌법을 파괴한 내란 우두머리를 직에 돌려보내는 결정을 자기 이름 걸고 한다? 전 이거는 상상하기가 매우 어렵다. 그래서 네. 더군다나 7대1로 또 걱정하시는 분들 그것도 안 돼요. 7대1도 안 돼요? 아니 혼자서 독박을 써야 되잖아. 나는 독박을 이거 써야 돼. 윤석열은 대통령이 계속 해도 된다라는 얘기를 혼자서 그것도 지원해서 어거지로 써야 돼. 그냥 그렇죠. 쓸 수 있는 게 아니고. 예. 그게 죽고 나서도 수백 년간 남는 건데 그걸 할 수 있는 그 용기가 없다니까. 그런 용기를 가진 사람은 여러분도 한번 청문회를 한번 보시면 저렇게 돌출 행동을 할 만한 사람은 없어요. 제가 봐도. 맞아요. 대외적으로 할 사람이 없다고. 네, 혼자서 뭐 뒤에서 꿍꿍이로 할 수는 난 있다고 봐요. 근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은 이게 드러나게 되는
되는데 그건 불가능하다. 그래도 제가 저런 사람들하고 같은 시절에 학교도 같이 다니고 뭐 얘기도 해보고 저 누군지 아는 사람들인데 그 수준이 있잖아. 그 용기 없다니까. 그리고 저기가 이름이 헌법재판소잖아요. 네. 그러니까 광장의 여론에 영향을 받기는 하겠지만 결국 본질은 재판소예요. 그러니까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법적 용어로 써야 되는 겁니다. 논리적 네. 일관성을 가지고 네. 오탈자도 하나 나오면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또 저기에 헌법 연구관들도 있고 재판관들 8명끼리만 또 하는 건 아니에요. 연구관들이 네. 또 있고 하니까 저는 대한민국의 상식 그 살아있으면 네. 저는 믿고 싶고 그렇게 될 겁니다. 근데 갑자기 내가 또 그거 생각나네. 사석에서 들었던 얘기인데 김복형이가 애는 착해라고 했던 우리 김용남 의원이 그랬어? 두 분이 또 아, 동기였더라고. 나는 그래서 그렇게 얘기 안 하지. 사석에서- 그렇게 안 했지. 아니 김복형 애는 착해. 아니야. 아니야. 왜냐하면 심우정이야 나보다 대학도 그렇고 검사도 후배니까 내가 뭐 애는 착해 이렇게 얘기했지만 네. 거기는 복형이 누나인데. 그러니까 누나 사람은 착해라고. 그러니까 내가 애는 착해 그러지 선배잖아. 저 않았지. 87학번이잖아. 그러니까 나보다 선배인데. 물론 연수원은 동기지만 연수원 동기예요. 그러니까 예. 그걸 떠나서 저기 착하다는 표현은 그렇게 했어요, 어울릴 스타일은 저한테. 아니야. 저한테 아닌데 했어요. 나는 그런 기억은 없는데. 아니 심우정은 내가 인정. 근데 김복형 재판관한테는 그렇게 얘기한 기억이 없는데. 아 그래요? 야. 헷갈린 거 아니에요, 보니? 근데 확실히 대세는 뭐가 지금 있네. 말을 바꾸시네. 아니 그 약간 머리 깎다가 머리에 충격이 온 거 아니야? 죄송합니다. 자 이건 행위에 관한 게 아니고 인식에 관한 게 인식에 판사를 또 공격합니다. 그 대표적인 정치인이 윤상현이거든요. 뭐 요새 윤상현이 뭐 정보력 좋다 다 맞힌다 뭐 난리치던데 뭘 맞긴 뭘 맞아. 자 윤상현이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결국 우리 이번 판결에서도 계속해서 그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모 판사, 정모 판사, 뭐 우리법 연구에 소속이고 뭐 정치 편향적이다. 예, 이렇게 막 판사를 그냥 저렇게 공격한다고. 예. 자, 그런데 진짜 문제는 권성동이에요. 참 인생 편하게 살아. 어제의 권성동과 오늘의 권성동이 저 180도 달라도 자기 괜찮아. 자신과 계속 싸우고 있죠. 아 진짜 너무 네. 부럽습니다. 권성동이가 25일에는요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선거법 항소심의 선고에 대해 승복하겠다고 약속하라 하면서 엄청나게 소리를 칩니다. 네. 그 장면 보고 오겠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가 할 일은 아스팔트에서 저열한 음모론을 살포하는 것이 아닙니다. 26일 선거법 위반 항소심 판결에 승복하겠다는 대국민 약속을 해야 합니다. 자 저렇게 하고 무죄 선고가 다음날 났잖아. 네네네. 26일에 권성동이는 이걸 승복 못하겠습니다 라고 소리를 쳐요. 진짜 편하게 살아. 네네네. 26일에 이 날짜를 꼭 붙여줘야 됩니다. 권성동이 직책은 안 붙여도 되지만 네네. 날짜는 붙여줘야 돼요. 26일에 권성동이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항소심 판단은 합리적인 상식을 가진 법관이라면은 이러한 판단을 내릴 수 없다고 봅니다. 판사들의 개인적인 성향이 직업적인 양심을 누르고 그런 개인적인 성향이 판결에 반영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법조인의 양심을 갖고 재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정치 성향에 맞춰서 재판을 했다는 반증이라고 저는 봅니다. 편하게 살아. 편하게. 아니 안 부끄럽나? 난 내용으로 비판했으면 나는 그 인정합니다. 편하게 살아. 아무튼 오늘 내 국민의힘 출신 정치인들 내 눈에 띄지 말라 그래. 세상 속에서 안 살고 세상에서 정치를 하는 게 아니라 저 심해에서 살아서 그런 것 같아요. 아 심해요? 네. 심해는 뭐예요? 깊은 바다. 뭐 또 닮았어요? 아는 사람은 알 거예요. 뭐 또 심해요랑 닮았어? 뭐 그런 그래. 거 봐. 아니 근데 윤상현 의원은 저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게 얼마 전에 그 지기현 판사가 우리법 연구회 출신이라고 처음에는 얼마나 네. 막 그랬어요. 뭐 네. 그래 성이 지씨라 뭐 중국 뭐 화교다부터 중국이다, 얘기해서 우리법 연구회 출신이라 뭐 일부러 배당을 그렇게 했다는 등 별 얘기를 다 하다가 구속 취소로 석방해 주고 나니까 세상 훌륭한 판사야. 그때는 뭐 우리법 연구회고 뭐고 뭐 세상 제일 훌륭한 판사라 그러더니 어제 항소심 서울고등법원 항소심 판결 또 마음에 안 든다고 바로 또 우리법 연구회 출신이라 저렇다 저렇게 말을 바꾸면 좀 안 되는 거지. 저는. 아니 근데 저는 저 말 바꾸기에 대해서 사실은 거의 땡깡 수준이잖아요. 네. 자기에게
유리한 것만 수용하고 불리하면 다 받아들이지 않겠다 이런 건데 저 정도 권성동류의 신용 정도면요 말을 하루 만에 바꾸잖아요. 네. 일상생활에서 계약도 못 맺어요. 그렇지. 누가 저런 사람하고 맞아. 계약 맺습니까? 그렇죠. 매일 말이 다른데. 맞아. 근데 무슨 공무단인권을 가지고 무슨 공적인 역할을 해요. 저는 제가 보수의 종말 책 쓰면서 저런 말 바꾸기 정말 자격 없는 사람들 영구 퇴출시켜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맞습니다. 저는 이제 권성동이라는 저런 정치인은 이제 수명 다했고 네. 어떻게 엑시트 시키느냐 전 거기에 모든 걸 다 집중할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기억을 제가 해서. 머리를 깎을 생각이에요. 진짜. 볼 때마다 제 마음이 좀 안 좋아요. 기억을 위해서 굵직굵직한 것만 정리합시다. 권성동이 원내대표 시절에 검찰개혁 법안 2개 범죄로 축소하고 검찰 수사 범위를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기소만 할 수 있는 걸로 하는 거에 권성동이가 합의하고 서명까지 다 했습니다. 네. 국회의장 주재로. 네. 그 바로 가서 뒤집은 게 권성동이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박근혜 탄핵 때 소추위원장이었어요. 그래. 울었어요. 맞아. 법정에서. 그러면서 이제 울었어요. 뇌물죄 부분 넌내 빼내 하면서 그거는 사실관계가 중요하다고 하면서 아무 문제 없다라고 인터뷰한 사람 권성동이죠. 네. 이번에 내란죄 가지고 또 말 바꿨죠. 말 완전히 바꿨죠. 예. 이번에 이제 또 저 판사 부분에 아. 2심 승복에 관한 거 그냥 이 정도면은 이 사람은 그냥 신 변호사님 말씀처럼 상종을 하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진짜. 진짜. 아니 하나 더 있어요. 그 이순영 판사에 대해서도 본인 무죄 나왔을 때는 아 우리법 판사라도 괜찮은 판사 있다고. 맞아. 그러더니 갑자기 이번에는 있었어, 막 있었어. 때려잡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정말 권성동 때려잡아야 됩니다. 신의가 없어, 신의가. 아니, 근데 때려잡아야 너무 돼. 편하게 산다니까. 예. 아 진짜 편해. 이 사람들은 자기들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뭐 빨강이 이거 한 마디면 다 끝이야. 너무 편해. 그러네. 진짜 편하게 사네. 근데 그 방어하는 입장에서는 그걸 논리적으로 하나하나 다 설명을 해서 방어를 또 해야 돼. 참 진짜 이거 너무 불공정한 싸움입니다. 항상. 예. 항상 저들이 믿는 건 윤상현이가 말한 거 1년만 지나면 다 잊어버려. 아. 내가 뭔 말인지 몰라. 뭐 이런 걸로 믿고 살아요. 네.